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V벨트 전동장치 기계 요소 중 축에 대해서 2D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도면과 같이 이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축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이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길이를 재보게 되면 139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치를 보면 이 중심 마크와 이 중심 마크가 들어가 있는 곳을 축에 그려지는 위치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139에 선을 그려주시고 나면 다음은 축의 지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면에 보시면 6203이라고 하는 베어링이 있고 하나는 6205라고 하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규격집에 보시면 도면상에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6203 베어링은 안찌름이 17, 6205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건 안찌름이 25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도면상에서는 옵셋 17 나누기 2를 입력해서 축지름이 되는 6203 베어링이 들어가는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길이를 재보게 되면 치수가 76이라고 하는 치수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셋 76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거기에 6205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치수를 보면 옵셋 25 나누기 2로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챔퍼가 치수를 재면 2라고 되어 있는 치수를 볼 수 있습니다. 챔퍼 D값을 2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챔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하고 필요 없는 선들을 이 선을 기준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라인으로 끝선과 끝선을 이어서 선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 공간에서 이 공간까지 또 길이를 재보면 21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21만큼 간격을 띄우고 이곳의 치수를 또 재보면 이 원의 지름이 32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셋 32 나누기 2만큼 작업을 해서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을 텐데 이 길이를 재보면 20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옵셋 20만큼 거리를 재서 똑같이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해주게 됩니다. 앞에는 수나사의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수나사의 치수를 재보면 이 바깥지름과 이 바깥지름을 재보면 미터나사 18mm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셋 18 나누기 2를 해서 이와 같이 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선을 경계로 끊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이 간격의 치수를 자로 재면 5mm가 나오게 됩니다. 옵셋 5만큼 간격을 띄워주시고 이 필요없는 선을 다음과 같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호가 하나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 길이를 재보면 옵셋 3의 간격을 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호 기능 중 3점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1점, 2점, 3점을 이용해 호를 그려주시고 이 선은 삭제를 해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잘라내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 부위가 나사이다 보니 골지름의 형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사의 지름이 18mm이기 때문에 간격을 1mm만큼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1만큼 간격을 띄워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부위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x라고 하는 명령으로 앞까지 연장을 시켜주시고 이 선의 종류를 가는 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요 R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라인으로 이렇게 따로 선을 그어 주시고 여기에 따로 선을 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점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첫점, 중간점, 끝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중간점, 끝점을 이용해서 다음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삭제를 하고 필요없는 선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수나사 부위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위치에서 봤을 때 이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쪽 부분에 보면 이 특수 가공 부위가 들어가 있어서 평면인 부위의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 축에 대한 측면도 부위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도가 필요한 이유는 이 나사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이와 같이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축의 일부의 형상을 깎아서 평면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RAY란 명령어로 이 중심선이 되는 부위와 골지름, 이 나사의 바깥지름, 그 다음 제일 큰 이 원의 지름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인으로 적당한 위치에 선을 그어서 C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 호에 이 선 있는 곳까지 작성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럼 중심선을 제외하고는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필요없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잘라서 이 선들은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선은 나사의 골지름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가는 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4분의 1 형상을 자른 후에 RO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센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를 하면 이 나사의 측면도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지금 도면상에서 이 파져 있는 부위를 작업하기 위해서 라인으로 이 선의 끝점을 따고 이 선의 끝점을 땄을 때 이 교차가 되는 부위의 선을 측정을 해보면 26.46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간격을 소수점을 뺀 옵셋 26 나누기 2만큼 이와 같이 옵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지우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필요없는 선들을 자르면 다음과 같이 깎여 있는 부위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선과 이 선의 끝점을 따서 옮겨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파져 있는 부위가 자로 쟀을 때 8m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8로 만들어 주시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와 같이 사각형 부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인으로 이 끝점과 끝점을 이어주시고 이 끝점과 끝점을 이어서 이 선의 형상을 특수 가공 부위라고 하는 가는 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은 원형이 아니라 이와 같이 깎여 있는 부위로 평면을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뒤쪽에 가서 보시면 지금 이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재었을 때 15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옵셋 간격 15만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또 치수를 재보면 미터 나사 14mm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셋 14 나누기 2만큼 간격을 띄워서 이와 같이 t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이 선의 종류는 외형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mm 나사도 8mm보다 큰 나사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옵셋 1만큼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챔퍼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여기는 챔퍼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선의 종류는 가는 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서리가 되는 부위에는 선을 이어서 챔퍼 부위의 형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이 나사의 형태가 우선 만들어지시고 이 도면상에서 중심선의 길이를 먼저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N DE5만큼 선의 길이를 외형선에서 5mm만큼 연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달키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격집에서 보시면 11번 페이지에 보았을 때 지금과 같이 반달키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계열 1, 계열 2, 계열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이 축의 지름이, 즉 반달키가 들어가야 되는 이곳의 지름이 17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열 3에 보시면 축 지름이 11에서 18, 11에서 18, 12에서 20, 14에서 22, 14에서 22, 15에서 24까지가 17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선택을 할 거는 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T1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3 곱하기 16은 T1의 값이 5.3, 4 곱하기 13은 T1의 값이 3.5라고 하는 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값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면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먼저 띄우게 되면 25라고 하는 치수를 측정할 수가 있고 이 밑으로 파져 있는 간격은 3.5라고 하는 깊이 치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3.5만큼 간격을 띄우고 이 커터가 반달키가 됐다는 얘기는 이 형상을 원형이 되어 있는 커터로 가공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매번 이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이 커터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값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격집에 보시면 3.5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 여기에 D값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13이라고 하는 지름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엔터 이곳에 지름이 13인 원을 그려주시고 이 원의 4분점의 위치를 이 교차가 되는 포인트에 놓아주시면 지금같이 이 커터의 크기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BR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해당하는 원을 클릭하시고 F엔터 이 시작점, 교차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찍고 두 번째 포인트로 이 원의 형상을 끊습니다. 그 다음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점에서 끊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 원을 선택하고 교차점을 끊고 나면 이 선은 레이어의 기준을 가상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 부위는 파져 있는 형상을 표시하기 때문에 외형선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EX라고 하는 명령으로 선택을 하시고 연장을 한 다음에 EX라고 하는 명령으로 중심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나면 선의 크기가, 선의 스케일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CH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라인 타입 스케일을 우선 0.5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중심선의 변화가 우선 없기 때문에 LEN으로 중심선을 연장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선의 종류가 변경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선의 타입 스케일을 0.3 정도로 한 번 더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상선과 중심선의 형상이 나와 있어서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 형상의 국부투상도를 만드셔야 되는데 RAY란 명령으로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의 끝점을 위로 올리시면 라인으로 적당한 위치에 선을 긋고 F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규격집 상에서 보시면 이 치수가 갖고 있는 그 폭이라고 하는 B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폭은 4라고 하는 치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옵셋 4만큼 이렇게 간격을 띄워 주시면 키가 위에서 바라보는 국부투상도의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인으로 중심선의 위치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MA라고 하는 명령으로 형상을 만들어 주고 LEN DE 3mm만큼 연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선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CH라고 하는 명령어를 눌러서 이 선의 라인 타입 스케일을 0.3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중심선의 표시가 나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축에 해당하는 형상을 제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가는 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이 나사가 들어가 있는 끝점의 위치에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하시고 다음은 임의의 위치에 이와 같이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ED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기는 나사 부위이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치수를 넣어서 미터 나사라고 표시를 해주고 다시 한번 ED라고 하는 명령으로 눌러서 이 부위는 원형이기 때문에 %%C 라고 해서 파이 치수를 기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dim 스페이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선에서부터 이 치수가 갖고 있는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8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 치수선과 이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8mm 간격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m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작업에서는 이 커터의 지름을 이용해서 이 형상의 크기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도면에서 측정한 것과 같이 이곳의 치수를 25라고 하는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이 3.5라고 하는 깊이 치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3.5는 규격집에서 보시게 되면 (3.5가) 갖고 있는 T1에 해당하는 깊이 치수는 플러스 0.1에 0이라고 하는 공차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 치수를 선택하시고 플러스 0.1 숫자 6번 키 위에 삼각꺽쇠 한 칸 띄고 0 이라고 범위를 정하시고 글자 크기는 공차일 경우는 2.24로 변경을 하고 글자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변경을 하고 스택이라고 하는 A분의 B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공차가 들어가 있는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터에 보면 이 13이라고 되어 있는 부위도 보면 공차가 들어가 있는 부위가 플러스 0.2에 0이라고 하는 공차값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ED라고 하는 명령으로 조금 전에 똑같이 입력하는 방법과 같이 플러스 0.2 숫자 6번 키 위에 삼각꺽쇠 한 칸 띄고 0 이라고 입력을 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2.24 글자 색상 빨간색 A분의 B로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반달키가 들어가 있는 부위에 치수를 기입할 수 있고
해당하는 형상의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폭이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폭에는 화면에 가서 보시면 보통형의 N9라고 하는 끼워 맞춘 공차가 있습니다. 그럼 ED 입력하시고 도면상에서 4 대문자 N9라고 해서 구멍에 해당하는 끼워 맞춘 공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작업을 했고, 도면상에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길이 치수를 보면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사부에 해당하는 치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여기는 축의 길이 치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보면 Continue라고 되어 있어서 연속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 기입하고 나면 이 부위의 치수는 전체 길이 치수를 넣었을 때 이 끝에와 이 끝에 치수를 기입하면 중복 치수에 들어가는 형상이 됩니다. 물론 참고 치수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도면상에서는 이 치수를 지우고 이곳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져 있는 이곳에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치수를 피하고 여기 있는 치수를 삭제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측면도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져 있는 치수는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형상의 위치를 조금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위의 치수를 먼저 넣으시고 해당하는 부위의 치수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치수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파이 치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m이라고 하는 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ed라고 하는 명령어로 우선 여기는 미터 나사로 먼저 바꿔주고 여기서는 동시에 파이 치수를 집어넣는 dim ed dim 에디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u 엔터 %%c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 치수와 이 치수를 동시에 파이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터 나사 18mm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이게 2D에서는 호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면 9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기입을 먼저 해주시고 이곳에는 R이라고 하는 치수 앞에 대문자 S를 붙여서 스피어라고 하는 반지름 15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또 기입하게 되는데 이 5라고 하는 건 이 공간의 폭을 나타내는 치수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름을 나타내는 치수입니다. 그럼 이때는 5라고 하는 이 치수 뒤에 슬래시를 먼저 붙여주고 %%c 파이가 16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다음과 같이 폭은 5고 이곳의 지름은 16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못따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못따기는 LE라고 하는 지시선을 이용하는 명령어를 쓰는데 이때는 세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먼저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어터치먼트에 언더라인 바텀라인의 체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중간점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화살표가 나오는 방향만큼을 클릭해 주시고 F8번을 눌러서 선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때 엔터키를 누르고 나면 대문자 C 숫자 2 엔터 2번을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못따기에 대한 치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끼워 맞춘 공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집 상에서 축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 축지름과 여기에 축지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면상에서 보면 이 축은 반달키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축은 회전하지 않고 베어링의 바깥쪽이 되는 V벨트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외륜 구동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도면상에서 내륜 정지가 바로 외륜 구동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때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때 축에 해당하는 부위가 소문자 H6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이 들어가 있는 곳과 25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때 베어링에 대한 끼워 맞춘 공차를 딤 에디터 입력해서 U, 그럼 숫자 앞에 %%C는 그대로 붙여주시고 소문자 H6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해당하는 치수를 클릭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동시에 끼워 맞춘 공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축 모델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